국정원장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구속, 수사와 인사 조치를 통해 대대적 숙청을 하며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경제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취임 1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20권으로 곤두박질 시켰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와 영업폐쇄로 나돌고 내몰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세력의 모든 정책적 목표와 예산계획, 외교 역시 오직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 체제 온전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송두리째 바치려는 대단히 위험한 이적 문서입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은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서해 NLL을 날로 바치는 이적 행위입니다. 이는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의 항복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에 서명한 이적 세력은 겉으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라 주장하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대한민국과 현백미국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역시 결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섣불리 받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합의서에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사실상 유엔 사령부 해체에 준한 무력화 시도 및 중장기적 미군 철수를 통해 무력 남침을 배제하지 않은 한반도 완전 적화를 위한 포석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은 이를 위해 군의 대공 업무를 담당해온 국군 기무사령부마저 해체하고 군사안보사령부라는 명칭으로 친북적 기구를 새로 창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간인 임명이 가능한 직제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이 임명하려는 민간인들이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을 지낸 간첩제 경영의 항인호 등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 대사관이나 민주평통 등에도 전향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 1심의 사건 및 마오 주체혁명론자들을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성격상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들이 내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는 자유대한민국 시민들의 성난 외침과 지적마저 차단하려 최근 각종 보수 우파 매체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탄압을 들어가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극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국군, 특히 장교단이 더 이상 문재인 이적 세력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세력의 핵심 세력은 종북 주사파여 이들의 정신적 조국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이들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자주화와 우리 민족끼리 평화협정 등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반미 대남 적화 노선과 절대 독재 수령 전체주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수령 전체주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결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자진해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처럼 가짜 평화팔이를 하는 저들의 뜻대로 무기력하게 끌려가 한반도가 적화가 완성되면 군 장성여러분과 그 가족들은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은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영토 보존 의무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사를 위하는 주재객에게 주권을 팔았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자진상납한 최악의 반역 행위이므로 여적죄로 문재인을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보궐선거로 집권해 잔여 임기조차 종료된 지 이미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그 대통령직 수행 자격조차 없는 결격자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촛불 반역과 사기 탄핵, 현직 대통령 위협 파면과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 집권한 문재인 이적 세력을 위해 사실상 연성적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좌시하면 피로소 지켜온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침묵과 소극적 동조는 점차 반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나는 우리 조국과 국군의 명예를 지키며 짓밟힌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수단으로 천부의 권리인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하여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 해방 자유통일 그날까지 멸사동모합시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할 것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1918년 10월 1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내용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유우국 시민뿐만 아니라 연도에 계신 일반 시민들도, 또한 특히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인들의 날인 여러분들께서 이 성명서를 똑똑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저 여의도 광장도 아니고 계량도 광장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도 아닌 저쪽 한쪽에서 찌그러져서 하는 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행한 것은 우리 국군에서 민중홍 사무총장을 위한 우리 뿌리들이 모여서 그나마 여기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지만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늘 얘기했지만은 태극기 앞에 어떻게 됩니까? 쓰러진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추석 때 집에 가서 민심을 살펴보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각고의 눈물과
노력과 피와 땀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동강 전선보다 더 밀리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소상공인들이 깨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올라와서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국본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배만파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다 나와서 무조건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파끼리는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울분을 토할 수 있고, 우리의 울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은 이 자유대한민국, 이 성스러운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항목선언문을 써주고 내려왔지만은 그 항목선언문이 그들 뜻대로 되겠습니까? 유엔군사령부가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싸웁시다. 싸웁시다. 똘똘 뭉쳐서 이겨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있고 동아매시점에 우리 자유투사들이 있는 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치면은 멋진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읍시다. 늘 우리가 뭐 야당이 어떻고 잘못한다고 질책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면은 잘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백 장씩 우리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 모아졌습니다. 그 모은 힘으로 훌륭한 지도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지도를 뽑아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왜 생기느냐고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국군 여러분들은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왜 군인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2년 전 1916년 아니 맞죠? 2016년 죄송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충남 계룡시 계룡도에서 국군의 날을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핵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고 이미 그분은 선견지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저 북한 계례군들은 소련 탱크제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8일 만에 우리는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10월 1일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그 결단이 있는 용기와 신념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을 기다려보면서 다음 연사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다음 연사분은 고려대 트루스 포문의 이종만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은 아니고요. 고대교 트루스 포럼의 이종만 부회장입니다. 저도 오늘 일하다가 중간에 복장을 갈아입고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만 하더라도 비대칭 전력 전세계 7위 대한민국의 국군의 위상에 곧바로 우리가 북으로 쳐올라가더라도 2700만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용이 어디 가고 이 간첩 문재인이 이놈이 정권을 찬탈한 후에 우리 국군의 모습은 마치 장난감 병정 같아 보여서 안쓰러운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마치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 집단의 일탈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국군을 믿고 국가의 영토와 군민의 생명을 소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놈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여적죄로 일단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 국방장관 송영구와 지금 현재 국방장관직을 맡은 정경도 이 두 놈 역시도 국방시설 파괴에 대한 이적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일당과 이놈들은 여적죄, 이적죄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는 날 이놈들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모조리 광화문 광장에서 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5,200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적화되어 있는 빨갱이 무리가 저희가 추산키로 200~300만 명이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합심만 되고 아니 10명 중에 1명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이신다면 그 500만이 200만 빨갱이 놈들을 적출해내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3년 전 1975년 베트남 역시 당시의 군사력이 전 세계 4위였습니다. 그 현역들이 58만 명이 돼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화가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똑같습니다. 정치인들과 기득권의 부패를 빌미 삼아서 이 공산당들이 전략선수를 삼고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애국자들을 구성을 하고 빨갱이 시민단체 빨갱이가 위장돼서 들어와 있는 종교단체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베트남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한사코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젊은 경찰이 일어섰습니다. 얼마 전 30세 황경남이 불의에 맞서서 이 빨갱이 부역자 짓을 하고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 불연단신 항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육사, 공사, 해사, 젊은 장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국군에 격려할 때 구호 중에 충성, 필승, 멸공 등 많은 구호가 있지만 적결 즉살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적은 보자마자 사살하는 겁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살하는 것이 국군의 의무입니다. 그럼 군부인과 정경무, 정경도, 송영무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적에게 들어바치고 국민 5,200만의 생명과 재산을 모조리 갖다 바치는 이놈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군이 행사를 할 게 아니고 문재인 일당과 송영무, 정경두 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벌어먹고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간첩놈들은 즉시 사살해야 되는 겁니다. 다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빨갱이 간첩 여정 문재인을 사살하라! 빨갱이 간첩 여정 문재인을 사살하라! 빨갱이 간첩 여적죄 문재인을 사살하라! 적입니다. 적은 보는 즉시 사살하는 것입니다. 멸공!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연사분들이, 여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자유호흡진흥에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본에 관계 없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트루스 포럼에 아까 제가 이종만 회장님이 하셨는데 부장님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바로 초전박살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맞아서 저 분들이 우리가 분수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자유국 시민들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한번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이 보인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세게 우리 신나게 아주 크게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박살! 맞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초점 박살을 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행사를 위해서 육사 생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도들이 행사장에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친박단체가 아니고 누가 사주한 단체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느냐?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한 독포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국군 장병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2012년 10월 국군이 갈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사랑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저 국민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 대박 하면 선배님들은 자유통일라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일 대박! 자유통일! 통일
가짜 평화 통일이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자유 통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끼리 있으니 무슨 구호를 못 외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구호를 크게 한번 이 자리에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선배님요 마지막 구호 세 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박살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 세 분만 따라하십니다.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거부하는 빨갱이들, 중국의 아부하는 빨갱이들, 빨갱이들 박살내자! 빨갱이들 박살내자! 한미동맹 거부하는 빨갱이들, 중국의 아부하는 빨갱이들, 빨갱이들 박살내자! 빨갱이들 박살내자! 맞습니다. 빨갱이들은 박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석기 선빵을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요, 통일당을 다시 보호자가 자들도 빨갱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자들도 빨갱이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국에 반대하는 자들도 다 빨갱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화에 정상화는 그렇게 늦었다. 그래서 이 10월 1일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너무나도 정말 위기야. 아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제발 좀 깨어나라고 얘기해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군인을 완전히 바보 병신을 만들어 문재인이 사기꾼이 군인을 사기를 돋가야지. 강화문 종로에다가 행진을 시키고 군인 사기를 돋가야지. 이게 뭐야 이게? 과연 무엇이 똑똑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선생님과 예맞춰 한번 멋지게 성조기와 태극기는 이렇게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잘 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세상에 저 안에서 뭐 문재인이 자전거를 치고 타고 가면서 뭔 난리냐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성 시민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 우라통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뭡니까? 강화문에 가서 종로에 강화문에 가서 행진을 해야지.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니 얼굴 안 나오게. 그래도 우라통 터지는 거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가까이 대고. 오늘 국군의 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강화문에 종로에 나와서 국군들을 사기를 돋궈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뚜렷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38선이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는 지가 벌써 몇 년,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정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고정 간첩들이 지금 여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꼼짝을 못하게 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대한민국 군인들 뭐합니까? 군인 장성들 뭐합니까? 군인 투스타들 원스타 쓰리스타 군인 별들 다
하십니까? 나와가지고 저 문재인이 하나 못 끌어냅니까? 여자들이 끌어내야 됩니까? 노인들이 해야 됩니까? 군인들 뭐 합니까? 우리 국군들 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군들을 길을 살리세요. 우리 국군들을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못 지키게 문재인이가 막습니다. 군인들을 길을 살리십시오. 2019년도에는 강화문에서 종로에서 국군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국군들 사기를 도와주십시오. 국민이 다 합쳐야 됩니다. 학생들은 뭘 합니까? 학생들 뭘 합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데 학생들은 뭘 합니까? 서울대학 학생들, 고대 학생들, 연세대 학생들, 각 지방학교의 학생들 다 나오십시오. 다 젊은 청년들 다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세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세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 여성 애국자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참 부르짖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처해진 현 상황을 너무 기막혀 하시면서 목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저쪽 국군의 날 행사 장에서의 그 본격적인 시작은 아마 6시 40분, 30분, 40분경에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맞은편에서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지금 규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 애청자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허정숙 여사님을 비롯해서 뉴스프링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오늘 뉴스프링님이 좀 시간이 있으신 모양이네. 보통 잘 시간이 안 나시는데 오셔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정리하게 프로티와 성능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 이쪽으로 봐주십시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잠시 현장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는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